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4.15 총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4.15 총선이요, 이건 참 굉장히 심각한 체제 전제입니다. 누가 이기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의 정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쪽이 이기면은 이 나라는 공수처법, 그 다음에 공안경찰, 이게 작동하면서 중국식 독재국가로 2, 3년 내에 빠르게 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요, 그건 아무도 못 말려요. 반면에 야당이 이기게 되면은 그 공수처법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중국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로 갔냐, 그 싸움이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15는 총을 안 든 전쟁이다. 그렇지만 총 든 전쟁보다 더 심각한 체제 전쟁이다. 그래서 그걸 알려면요, 문재인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 집단의 정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뭘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 사람 정체를 제가 쭉 몇 년 동안 살펴보니까 뭐냐 하면요, 대한민국 파괴단이고 문재인은 그 수괴다. 우두머리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 제목은 대파단 수괴 문재인이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요, 자유당 정권을 왜 무너졌습니까? 그거는요, 선거 부정하다 무너졌죠. 그죠? 시민혁명으로 무너졌죠. 근데요, 이 문재인 집단은요, 선거 부정을 하고도 그걸 조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이승만 정권은요, 정말 양반이에요. 부정선거 들통나자, 그죠? 바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하야하겠다고 성명 내잖아요. 그리고 하와이로 도망가 버리잖아, 그죠? 참 순진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수사하는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막 언론과 모든 걸 총동원 해가지고 지금 총공격을 하고 있죠. 그 정치 공작이, 이 사람들의 정치 공작은 정말 완전 빨갱이 정치 공작이에요. 뒤집어 씌우고 공격하고 중상모략하고 날조하고, 그런 집단이 저지른 게 바로 울산 선거부조이죠. 그죠? 선거부조인데 여기 사진을 쭉 보면요, 그 주역들입니다. 이게 임종석도 나오고 김경수도 나오고 또 여기 또 임동호도 나오죠. 그죠? 그런데요, 3.15 부정선거로 뭐 여러 사람이 처벌받았습니다만은 처형된 사람이
총 책임을 지고 처형된 사람이 최인규죠. 내무장관이 최인규고. 그 다음에 사형 언도가 내려졌지만은 우여우여 술술을 써가지고 빼낸 게 누굽니까? 홍진기죠. 그렇죠? 누구 아버지입니까? 예? 예. 지금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의 아버지입니다. 그 부정선거 두 주모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 두 사람이 사형 언도를 사형당하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는 누가 사형을 당해야 됩니까? 이승만이 사형당해야 됩니다. 이승만이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 부정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진짜 발본색원을 하고 발붙일 수 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모자들은 반드시 처형을 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을 비롯한 그 몇몇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문재인은 처음부터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을 짜는데요. 그 작전이 전부 위장작전입니다. 위장작전. 그 위장작전을 시작한 게 뭐냐 하면요. 2016년 9월 3일 날 문재인이 그 팬클럽 문바들 앞에서 선언을 한데 선풀 운동을 선언하죠. 그러니까 좋은 댓글 써주기 운동. 그런데 사실은 이 선풀 운동이 본질은 뭡니까? 댓글 조작과 악플 운동이죠. 그죠? 본질은 악플 운동입니다. 무슨 악플 운동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악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이게 그 문재인 집단의 특성이에요. 저가 온갖 악행과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걸 굉장히 선한 일로 꾸며내는 겁니다. 이게 운동권의 특징이고 좌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이 선풀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있잖아, 그죠? 진짜 좋은 댓글 쓰기 운동처럼 사람들한테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실제로 하는 거는 댓글 공작, 정치 공작. 그래서 이 선풀 운동을 하는 범죄 조직을 만들죠. 그게 뭡니까?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는 뜻의 경인선이죠. 그죠? 경인선이고 그 총두목이 누굽니까? 문재인. 그 다음에 그 실무 지휘 총책은 김경수. 그 다음에 실무 책임자는 드루킹. 이게 말하자면 국가 탈취 범죄 조직입니다. 지금 다 드러났죠. 국가 탈취한 범죄 전모가.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요, 철면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는 일이 뭐냐? 첫 번째 한 일이 촛불을 탈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촛불 시위를 했죠. 그렇죠. 근데 촛불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그런데 이 문재인은 양다리에 딱 걸칩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쪽 발로도 영양분을 빨아먹고 이쪽 입으로도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양쪽에 다 이득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태의 결말이 나면 또 한쪽으로 싹 올라타겠죠. 그죠? 이게 양다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는 자기가 하는 일이 뭐가 없어요. 남이 하는 일들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양쪽 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다가 필요하면 한쪽은 버리고 한쪽에 올라타가지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양 나서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그룹의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양다리 어디 양다리 섰어요? 촛불하고 박근혜한테 양다리 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탄핵 결정이 나고 이렇게 되자 바로 이제 박근혜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재명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촛불의 공로는 제1공로는 이재명이 공로자는 이재명이죠. 그죠? 촛불 시위의 제1공로자는. 근데 그걸 쌀적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촛불의 대표인 양 행세하면서 민주당 경선에서도 승리했는데 이 경선도 참 그 ARS 자료들을 그 선거 끝나고 바로 없애버릴 정도로 부정이 심각했던 경선이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촛불을 탈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소위 쿠데타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권력 탈취에 나섭니다. 말하자면 이 온라인 시대, 사이버 시대에는 사이버 전사들을 길러가지고 그 경인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룹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옛날에는 군사혁명을 했는데 지금은 뭘 합니까? 댓글 공작, 댓글 쿠데타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댓글 쿠데타를, 사이버 댓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한 게 2017년도에 킹크랩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 킹크랩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중앙 권력을 차지하고 청와대를 점거하죠. 경인선을 동원해가지고 킹크랩 댓글 공작을 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간략간략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한 번 있었죠. 여론조사에서 문재인과 안철수가 선거 한 달 앞두고 놓고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대로 방치되면 하면은 안철수가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이런 여튼 뭡니까 이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이 언론의 이 정치 기사 관련 기사에 댓글 폭탄을 퍼붓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철수 여론을 잠재우죠. 안철수 지지 여론을 잠재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가지고 5월 9일 선거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킹크랩 쿠데타가 성공이 되는 거죠. 그 성공하는 첫날 바로 제가 이 취임식에 나가면서 바로 황태자를 확인해 주죠. 그때 황태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옆에 앉혀놨죠. 김경수였습니다. 그죠? 얘들은 그런 권력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까지 취임식 날 바로 과시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하는 짓들이냐? 에? 쟤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말하자면은 권력은 누가 만들어요? 주권자가 만든 겁니까? 아니죠. 권력은 우리끼리 만들어. 노무현 교회에서 만들어. 노통교회에서 만들어. 그럼 내 다음은 김경수야. 이걸 딱 만천하에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2017년도에 킹크랩 쿠데타에 성공해가지고 청와대를 점거하자. 그때부터 또 1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6.13 선거 쿠데타를 또 일으킵니다. 이 6.13 선거 쿠데타는 울산만 알려져 있는데요. 울산만이 아닙니다. 응? 울산에서만 그 선거 부정을 한 게 아닙니다. 여하튼 이 선거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지방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완벽하게. 이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이제 후계자는 이미 그때 내정돼 있었죠. 그죠? 누구로? 김경수로 내정돼 있었습니다. 내정돼 있었는데 이 김경수가 되자면은요. 선거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거 부정을 대대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표를 얻어야 되는데 호남 표밭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기면은 어디를 또 기지로 그들의 이제 그 아지트 기지로 만들면 되냐 하면요. 부울경입니다. 근데 부산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경남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까지 이제 워낙 이제 이 탄핵 폭탄을 맞았으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그죠? 거의 재기불능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울산에서는 도저히 김기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울경을 노통교의 기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를 집중 타겟으로 삼냐 하면은 울산을 집중 타겟으로 삼고 그 타겟이 사람으로 봐서는 김기현이죠. 그죠? 송철호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송철호를 당선시킨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노통교 영구지배의 기지를 확보하는 작전입니다. 이 지방선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요, 4군데의 그 경찰을 통해가지고 그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울산시장, 창원시장, 양산시장, 사천군수. 다 김기현 조지는 식으로 했습니다. 딱 수법이 같아요. 그 다음에 울산에서 이제 황운하가 울산 지방경찰청장으로 이제 여기 부정선거에 앞장섰지만은 다른 지역도 다 경찰청장이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지방경찰청을 동원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게요, 누구 수법하고 똑같아요? 자유당의 이승만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정권요, 자유당 정권하고 비슷한 정권인데
자유당 정권은요, 그래도요, 공산화를 하려고 하는 정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공산화 하려고 하는 정권이에요. 그 다음에요, 3대 세습 기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잠재적 도전자, 그때로서는 그죠, 내가 봐도 잠재적 도전자는 이재명 뿐이에요. 딴 사람들은 게임이 안 돼요, 김경수하고 붙으면은. 그래서 잠재적 도전자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막 깊이 개입하죠. 그렇죠. 김부선이다 뭐 온갖 술수를 다 쓰죠. 전해철이 이때는 전해철이가 앞장서죠. 그 다음에 분당 경찰서도 동원되죠.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이재명이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거에는 실패했죠. 왜? 워낙 지지율이 높으니까. 주권자 뜻을 어떻게 아무리 해도 이걸 저 능력으로는 뒤집어 엎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거에는 실패했지만은 이재명을 제압하는 데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이 문재인에 대해서 털 것만 더라도 시비를 거는 걸 봤어요. 아예 대깨문이 되어 있어요. 뭐 문도계 수준으로까지 지금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최근에는 조국 수호대 선봉장 역할까지 하죠. 왜 이게는 깨지요? 진중권이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왜 불쌍한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 조국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하냐. 그러면서 그죠? 진중권한테 잔인하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해요. 그 페이스북 글에서. 이건요, 문도계 수준이에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한테 잔인하다는 말은요,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강도라도 있잖아, 그죠? 정말 죽이는 수법이 아주 뭡니까? 정말 악랄한 그런 인간한테 잔인하다는 말을 붙여요. 근데 진중권의 비판은 그죠?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비판이에요. 근데 진중권이를 마치 그죠? 조국이를 배신한 인간인 것처럼 공격을 해야 돼요. 이 정도면은 뭐 완전히 문도계 수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가 사실상 직접 경찰을 지휘했죠. 그렇죠. 지휘했는 게 다 그 전화로 보고되고 하는 과정이 다 지금 드러났죠. 9번 전화했다는 게 9번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횟수가 확인됐죠. 그리고 청와대가 뭘 진두지휘해요?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한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자는 어떻게 돼야 될까? 아니, 최인규 사형됐잖아요. 그 관계자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처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 우등 반드시 처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 킹크랩 3대 세습. 이제 일대가 뭐예요? 킹태자 3대 세습. 노통교 3대 세습 있잖아, 그죠?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누구?
김경수로 3대 세습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다. 그 다음에 방법은 전방위로 날조 조작을 해가지고 그 표적을 정해가지고 그 김기현이란 표적을 정해가지고 김기현을 여하튼 이 낙인 찍고 거꾸로 때리는 겁니다. 아, 이놈들이 진짜 잔인한 집단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가 근거를 날조해가지고. 저가 날조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위 6.13 지방선거 쿠데타는 대성공을 거뒀죠. 그렇죠? TK 이외의 지역,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은 전 지역의 지방 권력을 문재인 쪽이 장악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불구스름하게 됐다. 대구가 이 붉은색을 걷어낼 수 있을까? 유일한 희망은 대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되어 있습니다. 왜? 대구 경북이 보수적이라서 잘났어 그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 빨간 정권을 거부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6.13 쿠데타 성공으로 이제는 중앙 권력은 차지했고 그 다음 또 무슨 권력까지? 지방 권력까지 장악했다. 그러면 여기 머물 인간들이 아니죠. 그렇죠? 모든 권력을 독점해야 이 사람들은 돼요. 왜 그러냐면요. 공산당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국가 권력을 완벽하게 독점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저가 진리고 저가 법이라 해야 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는 정권 탈취 쿠데타, 2018년에는 지방 권력 탈취 쿠데타, 2019년에는 의회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사법 권력을 지그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의회를 독점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찍부터 한 게 뭡니까? 4 플러스 1 하는 거죠. 그죠? 4 플러스 1인데요. 이 4 플러스 1은요, 사실은요, 범호남 세력입니다. 범호남 세력. 내가 언젠가는 호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호남이요, 민주화 성지에서 지금은 어디로 바뀌었냐? 빨갱이 기지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호남이 그죠? 진짜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해야 돼요. 호남 사람들은 호남 그 분들 중에 그죠? 민주적인 사람 내 거의 못 봤어요.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집단주의적이고 너무 심각해요. 이거는 저한테 뭐 무슨 욕을 해도 관계없어요. 난 사실에 눈 감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범호남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 세력들이 패스트트랙 3법을 통과시키죠. 그죠?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요. 첫째로 국회에서 있잖아요. 그죠? 교섭단체라는 걸 왜 만들어놨어요? 교섭단체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국회 이 운영을 결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걸 다 팽개쳐버리고 아예 제1당은 빼버리고
제1당이요. 16대 총선에서 몇 석을 얻었습니까? 민주당이 123석, 제1당 122석, 한 석 적게 얻었잖아요. 그 정당을 완전히 빼버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는 범호남 정당 똘똘 뭉쳐가지고 저끼리 모든 걸 협의하고 결정해가지고 국회 통과시키려고 한 겁니다. 통과시킨 겁니다. 이거는요,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민주주의 세력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민주당 간판 걸었다고 민주세력이라고 보면 안 돼요. 보세요. 사실은요, 의석에서 한 석 적게 얻었다 보이지, 실제로 그죠? 득표율은요, 자유한국당이, 당시 자유한국당이에요. 선거할 때는 한나라당이었던가? 새누리당이었. 선거할 때는요, 여하튼 이쪽이요, 민주당보다 득표율이 높아요. 지역구 선거에서도 38.3%대 37%로 더 높고, 비례대표에서는요, 33.5%대 25.5%로 8%를 높아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야당 지지한 주권자를 왜 이렇게 개무시하느냐 말이야. 이 사람들은요, 제도가 뭐가 없어요. 저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집단입니다. 박정희보다 훨씬 심각해요. 이게 공산당식 독선과 진리 독점이에요. 저가 선이고 저가 진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 세력은 전부 악마고 나쁜 놈이고 또 때려잡기를 해요. 무시무시한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하고 엇비슷한 그 의석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율에 있어서는 저보다도 높은 정당에 대해서 적폐다, 수구 꼴통이다, 토착 왜구다, 이렇게 낙인을 막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말도 못하게 말만 하면 막말이라 그러면서 저거는 온갖 그 언어 폭력을 다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꼭 북한 같아요. 북한이 휘두르는 언어 폭력 진짜 말도 못하죠, 그죠? 근데 저거한테는 한마디 싫은 소리만 해도 막 거품을 물고 나서죠. 아예 상종이 안 되는 집단들입니다, 이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세력들이요, 한 일 중에 하이라이트, 그 뭐냐, 남북 합작으로 대깨문이 앞장서 가지고 뭐 할 운동을 합니까?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을 합니다. 세상에 주권자가 뽑아주고 국회의원을 122석이나 낸, 그 다음에 득표율이 제일 높은 정당을 남북 합작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 대한민국 세력 맞아요? 이 사람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세력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문독계, 대깨문, 이게 중국식 말하자면 홍위병이죠, 그죠? 정권 호위병들입니다. 이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댓글에 막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반대자, 비판자를 막 집중 공격하죠. 그렇죠. 도대체 정권에 비판하는 사람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회입니까? 중국이고 북한입니다. 이미 한국은 반은 공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앙 권력 잡고 지방 권력 차지하고 이제는 의회 구태타를 통해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법 권력을 어떻게 장악하냐? 공수처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공수처법이라는 게 중국에서 고전해에 감찰위원회를 하는 걸 만들어요. 시진핑 1인 독재로 가면서 감찰위원회를 하는 걸 만들었어요. 요 감찰위원회 법을 그대로 뺏긴 거예요. 완전히 중국 사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고위공직자를 정권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죠. 고위공직자 한 7,000명 돼요. 그죠? 공수처에서 완벽하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이 되겠어요? 정권의 하수인이 되겠어요? 당연히 정권 하수인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공무원이, 누구의 공무원이, 주권자에서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 서비스인들이 아니고 국가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산사회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완벽한 감시 통제 체제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판검사를 기소할 수 있게, 수사 기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판검사들이요, 판검사에 대한 이 통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권이 사법 권력을, 그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권력에 관련되는 거는 재판은 하나만화예요. 옛날에 전두환이 박정희 때 그랬죠, 그죠? 그렇죠? 북한하고 똑같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는데 수사 종결권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수사에 누가 개입할 수 없습니까? 검찰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경찰은 행안부 소속이죠. 그렇죠, 그죠? 국가가 완벽하게 써먹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 되면은 이 경찰은 어떻게 되냐면요, 중국 공안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주권자한테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고 주권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조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은요, 경찰을 통해서 수사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권 마음대로예요, 모든 건. 그래서 경찰이 중국식 공안이 되고, 그 다음에 충견, 사냥개가 되는 겁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길로 가기 위한 것이 3차 쿠데타입니다. 그죠? 패스트트랙
새 법을 통과시킨 3차 쿠데타입니다. 그 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가지고 독재 좌파 당이 의회를 과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놓는 거예요. 선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당분간은. 뭐 더 나가면 이제 선거 안 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붙여가지고. 당장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안에는 75석을 배정해 놨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정의당은요, 최소 20, 30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정의당이 몇 석입니까? 6석이죠. 근데 그걸 선거제도 펜 때 한번 놀려가지고 뭐로 늘려준다? 20, 30석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회는 좌파가 뭐 그냥 선거만 하면 반 이상은 무조건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 반면에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야당의 경우에는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 같은 비례대표가 한 석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석도 안 나오니까 지금 뭡니까? 그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이건 의회에서 선거는 해봐야 뭐 아무리 득표를만 해도 지는 건 뻔하니까.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비례정당을 만들죠. 그죠? 미래한국당 만들죠. 그래 안 하고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는 선거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놔놓으면 독재 좌파가 정당을 늘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늘 과반이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불과 3년 사이에 보세요. 쿠데타를 3번 했죠. 그렇죠? 중앙 권력을 차지하는 킹클랩 쿠데타. 6.13, 2018년에 6.13 지방선거 쿠데타. 세 번째 패스트트랙 의회 쿠데타.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해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다? 완벽한 독재국가. 즉의 나라, 문재인의 나라를, 노통교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 독점 체제를 이제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중앙 권력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의회 권력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법 권력, 아까 얘기했죠? 공수처를 통해 주고, 그 다음에 수사 조정권 있잖아요, 그죠? 그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권력. 그 다음에 이래 되면 언론 통제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이 집단은요, 초국가적인 존재가 됩니다. 초국가적인 존재. 국가 위에 올라탄 존재. 왜? 국가가 그들의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그럴 게 없어요. 이게 소련식, 중국식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 이거는 사회주의 이론을 공부 조금만 해본 사람 다 눈에 보면 딱 보여요.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들이 공산화하고 있다는 게 눈에 딱 보여요. 근데요, 그 공산화는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까지 다 망했잖아. 그리고 너무나 반인륜적인 정치체제예요. 중국 보세요. 그래서 이래 되면 어떻게 됐냐면 국가 위에 누가 올라타요? 공산당이 올라탑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는 저끼리 해요. 저끼리 헤쳐먹어요. 뭐 전당대회니 뭐니 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투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요, 어떤 길로 가고 있냐 하면 중국몽을 꾸더니요, 중국식 독재 국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가는 그 코스가 바로 그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죠? 이게 중국식 독재 국가이면서도 이게 한국에서는요, 일종의 노통교 국가로 가요. 노통교 국가. 노통교 국가로 가는데, 조국이를 아직도 지금 요번 선거가 조국 수호 대 윤석열 수호 싸움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5번 선거에서, 그죠? 쟤들이 이기면은 어떻게든지 윤석열 쳐냅니다. 그 다음에 조국을 다시 띄울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도 완전히 들어가요. 공수처 생기면 재판부도 완전히 그 정권의 예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천하는 문재인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이들이 제시한 유토피아가 뭐냐? 뭡니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이죠. 그렇죠. 근데 얘들이 추구하는 핵심이 뭐냐? 뭡니까? 특권과 반칙은 우리만 독점해. 이겁니다. 아닙니까? 얘들은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이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다 해놔놓고는, 진짜 사람이 먼저다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한테 이 말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얘들은 어떠냐 하면은, 오직 노무현, 오직 문재인, 권력의 최고 정점만 떠받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아니고 노무현이 먼저다, 문재인이 먼저다, 노무현이 절대다, 문재인은 신성불가침이다. 딱 이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요, 저 스스로는 집단화해가지고 조폭적인 이 계급 구조를 만들죠. 그죠? 그래가지고 노무현이 절대화되고 문재인이 절대화되고 수령화되죠. 그러나 놓고는 저거한테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악마몰이 마녀 사냥을 합니다. 그 악마몰이의 제1대상이 한국에서 누굽니까? 일본이죠. 그렇죠? 일본 갖고 놀기 딱 좋아요.
근데 일본한테 진짜 뭐 싸우느냐? 전혀 아닙니다. 이낙연이 일본에 가가지고 하는 거 끝나면 그냥 한국에서는 똥폼 잡는 목소리 쫙 까는 소리 하다 거기 가서는 그죠? 따발총자로 네 해삼이 말이지 뭐 일본 애들 간드러진 말 하는 게 있잖아. 그죠? 딱 그대로 해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을 이제 적폐, 숙골, 토착외구로 몰아붙이고, 그 다음 조선일보가 주타겟이죠. 그죠? 왜?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세력이니까. 비판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차례 쿠데타를 돼가지고 이들이 초국가적인 권력 집단이 돼가고 있죠, 지금. 이제 5번 선거 이기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질은요, 대한민국 파괴단 일뿐만 아니라 노통교 일당 독재를 추구하는 세력이다. 중국의 공산당이나 북한의 김일성 그 족벌 체제나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 세력, 이들은 있잖아요. 노통교 3대 세습을 결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수가 낙마하니까 이제는 조국도 낙마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또 조국을 살려보려고 발악을 하죠, 지금. 그 다음에 문재인이요, 친공산당, 친공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민족 해사하는 놈들이 주체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주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문재인 그룹이 잘하는 짓이 뭐냐면 딱 한 가지 있어요. 충김 뭐겠어요? 김정은한테 충성하고, 그 다음에 봉습, 습근평, 시진핑, 그죠? 시진핑을 떠받들고 오직 잘하는 건 이거 하나뿐이에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삶은 소대가리를 듣든지 개벽다구 같다는 소리를 듣든지 양아치 소리를 듣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이들의 충성은요, 절대 충성이에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은. 근데 그 충성이요,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충성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문재인 정권 남조선 괴뢰 정권이에요. 그걸 딱 보여주는 게 작년 11월 초에 오징어잡이 배를 몰고 한국에 넘어온 사람이 있죠. 두 사람, 그죠? 그 사람들을 뭐로 몰아붙였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16명을 살인한 살인마 집단으로 낙인을 찍었어요. 그 두 사람을.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배에 그런 흔적 저희가 다 제압을 없어요. 그 다음 배는 그 흔적이 남으니까 북한 돌려보내줘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증거인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을 그죠, 눈에 안대를 끼워가지고 판문점까지 데려가가지고 몰랐죠. 이 두 사람 몰랐겠죠.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줄 몰랐겠죠. 거기서 안대를 풀어보니까 저 앞에 북한이 보이더라. 판문점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 털썩 주저앉았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 하면요,
탈북자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받는다. 김정은에 대한 배신자는 죽음으로 간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조치입니다. 이건요,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이럴 수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조그마한 개념이 있어도 이런 짓은 못해요. 통일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귀화할 생각이, 그 사람도 귀화하겠다 그랬는데 귀화하는 게 진심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돌려보낸다 그래요.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있어. 사람을 그죠? 호랑이 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 인간들은요, 저가 필요하면 남한 백성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보여주잖아, 지금. 요배에서 도끼하고 뭐 하고 망치하고든가 로 16명을 죽였대요. 이 뻥이라는 거는 거의 밝혀졌어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얘들은 김정은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날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호랑이 굴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는 이런 잔인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에 대해서는 이제 이 남조선 괴뢰 도단이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중국몽 환자들이에요. 어이가 없어요. 중국 가가지고 베이징대에서 이제 연설한 건데, 이건 조금 읽어볼게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높이 평가한다. 아니, 공산당 대회를 높이 평가한다는 게 지가 나서서 할 얘기예요. 에? 지가 공산당원인가?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단지 경제성장뿐 아니라 인류 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중국의 통큰 꿈을 보았대요. 참나. 찬양도 이 정도면 주 예수 찬양 수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인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생태 문명체제 개혁을 가속화시키고 있대요. 참 너무 어이가 없어. 생사람 잡는 게 이 중국이고, 또 뭐예요? 인민을 주인으로 섬겨요. 전 인민은 국가 통제 대상이고 감시 대상이에요. 이런 망언을 그 다음에 지금 세계에서 그죠? 자연 파괴, 환경 오염을 제일 많이 시키는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익하고 있어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인류의 선구자, 선지자, 선봉장, 시진핑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이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에 많은 산봉우리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아니, 높은 봉우리가 같이 있다고 더 높아지는 건 또 뭐야? 아부를 하려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선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중국몽이 그 끔찍한 꿈인데, 중국 제국주의의 꿈인데, 그걸 인류의 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꿈이 돼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무슨 얘기야? 모든 나라가 중국에 복속하고, 중국을 받아들이고, 받들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건 완전히 미쳤어요. 시작할게요.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다. 첫째는 항구적 평화,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 항구적 평화를요, 그거는 누구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아니, 미래의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담보를 해요, 만들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무슨 일로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인류 전체의 공영하는 거, 그죠? 이것도 그냥 막연한 얘기예요. 근데 중국이 이 두 가지를 풀 수 있대요. 중국이 중국 정신을 펼쳐나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다. 야, 대단하다. 전 인민을 감시 통제하는 나라가 그 꿈을 실현하면은 인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이 되긴 돼요. 전 인민이 객소리도 못 하도록 조지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항구적 평화가 돼요. 나오는 마중 다 족족 두더지 패듯이 없애버리면은 평화 유지되지. 그런 평화는 무시무시한 평화 아닌 것보다도 더 무서운 평화예요. 아니, 그리고 중국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데, 중국 정신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 정신이 제대로 있다면 중국 인민을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은요,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몽땅 안고 있는 나라예요. 빈부격차 극심하죠? 부정부패 극심하죠? 환경 파괴 세계 최악이죠? 그 초록은 없어지고 황토화되죠? 도시가 완전히 이 말도 안 되는 유령 도시화 하죠? 중국은요, 진짜 망해 없어져야 될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정신을 펼쳐나가면 인류몽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한국도 비록 소국이지만은 그런 큰 꿈을 꾸고 있는 대국 중국을 따라가지고 우리도 중국의 중국몽에 참여하겠다 그래요. 이 정도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정신병원 가야 되겠죠. 아부 찬양이 극치다. 중국몽이 인류몽이다. 참 어이없죠. 그 다음에 문재인은 중국보다 더 강렬한 중국 중심주의자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조차 중국을 떠받들고 우리 스스로를 소국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중국몽이 인류몽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도 중국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소중화를 하겠다. 야, 이거는 똘만 해도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근데요, 중국은 최악의 인민감시체제, 인민통제체제, 인민억압체제를 갖춘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다.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런데 문재인은 이거로 그치지 않고 뭘 하겠다 겁니까? 우리도 중국몽이 살아있는 중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중국식 감찰위원회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공수처 만들려고 그러고, 중국식 공안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한국 경찰을 바꾸려고 그러죠. 그죠? 자, 이래 가면 어디로 갈까? 나라가. 그거는 중국식 일당 독재 국가로 가는 건 뭐, 내가 볼 때는 2, 3년 안에 갑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은 그런 문재인의 흉계를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소중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냈냐 못 지켜냈냐 하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문재인이 소중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데, 근데요, 여기에 큰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윤석열, 대한민국 검찰총장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이 정신을, 윤석열을 탐구를 좀 해놔놨어요. 나중에 이제 윤석열 얘기 한번 합시다. 한 번 가지고는 아니고 몇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추구하는 정신, 가치, 핵심은 뭐냐? 현재의 헌법 체계를 유지하고 수호하는 거죠.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초 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역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그렇죠? 이런 검찰총장은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윤석열이 그들한테 어마어마한 장애물이죠. 그렇죠? 왜? 윤석열이 수사를 하면 그들의 범죄 전모가 다 드러나지는 않나 하더라도 중요한 범죄는 다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제일 먼저 가야 될 때는 감옥에 가야 되겠죠. 첫 재판정에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몇몇이는 목을 베어야 됩니다. 한국이 뭐 사형을 집행 안 한다 그러지만은 나는 그 사형해야 된다고 봐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윤석열이 엄청난 장애이기 때문에 지금 온갖 수단을 방법을 안 가리고 윤석열을 죽이기를 하고 있죠. 온갖 날조를 해가지고 MBC 공영방송이 아예 선두에 서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TBC 뭐예요? 교통방송.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 또 이 문재인 정권이 공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건 전번에 얘기했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주권자들이죠. 한국의 주권자들이요, 보통 렉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근데 여하튼 5번 선거에서 어떻게 됐냐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4.15 총선의 역사적 의미는요, 중국식 독재 국가를 가느냐, 대한민국을 수호하느냐의 전쟁이다. 총 안 든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저 대파단 숙에, 대한민국 파괴단 숙에 문재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겠냐? 처단할 수 있겠냐? 이게 핵심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요, 한 달 좀 넘게 전에 사실은 이 동영상을 제작해놨다가 올리지를 안 했어요. 안 했는 건데, 대한민국 사회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요,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반드시 과반을 얻어야 돼요. 미래통합당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집단들도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뭐는 막을 수 있어요? 공산화는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회에서 과반을 얻게 되면은 윤석열 검찰이요, 문재인 정권의 범죄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코스가 문재인 탄핵으로 가는 건 정해진 코스입니다. 그거는 워낙 범죄를 많이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한국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지금 헌법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의 정신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외에 어떤 군더더기 말도 붙이고 싶지 않아요. 핵심 그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이재명한테 기대를 걸었어요. 나는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윤석열이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헌법 체계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진짜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주권자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인본주의 사회로 가는 인본혁명이 필요하겠죠. 이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